자, 오늘은 자꾸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늘 한다 이러면 또 이것도 지도가 필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만 5살 여자애면 이제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엄마가 생각하는 건 얘가 거짓말이 습관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뭐 선생님 흉내도 내고 애가 나름 재밌는 애였나 봐요. 그런데 유치원 가면서 말도 적어지고 소극적이고 사람 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슬슬 거짓말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도 야단을 쳐도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거짓말하는 게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이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상담은 또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을 보면 일단 애들이 상상력은 높아져요. 말 수가 많아지면서 막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죄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상력이 풍부한 거에 뒷받침될 만한 언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감당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과장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볼 땐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충 애들이 말이 길어지면서 이제 과장이 섞이면서 이제 거짓말로 마무리하는 경우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주의할 건 너무 엄마가 오버하지 말자. 너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네 말 안 믿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단정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상한 소리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관심이 좀 특별하다 이러면요, 애들이 그 일종의 이제 정적 강화를 받게 돼. 그래서 좀 엄마한테 관심 얻으래요. 엄마, 나 조금 전에 뭐 봤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거지. 뭐라고? 넌 보지도 않고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얻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짬짬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요때 그 농도를 잘 살펴서 애하고 상호작용 안 하면 오히려 거짓말 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집중한다. 이것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슨 뭐 도덕적으로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가 나를 믿을 사람 없고 이렇게 큰 걸로 생각을 못하면서 엄마 주의 집중 받으려면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좀 바쁘고 애하고 상호작용 안 해주고 또 그런 엄마들 얘기 들으면 엄마 나름대로 동시에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간헐적으로 거짓말 한다 그러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애하고 좀 얘기하고 뭐라도 같이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약간 분위기 전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너 이렇게 하면 뭐 누가 경찰이 이제 온다든지 막 이러고 순사한테 잡혀간다든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든지 이렇게 공포로 하는 것은 그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필요 이상의 반응도 엄마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왜 나쁜지는 애 연령에 맞게 이해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애가 스스로 자기 말한 거에 책임감을 느끼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너무 억압적으로 애를 이렇게 막 불안에 떨게 협박한다든지는 안 해도 이제 살살 요거를 어떤 사람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서 누가 계속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결국은 걔가 거짓말 하니까 진짜 뭐 그런 일이 당했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도와주더라. 그래서 걔가 난감에 처해 있었다. 이런 동화를 또 읽어줘서 나도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내가 진짜 힘들 때 나 혼자 그렇죠 힘들어지겠구나. 이제 이래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 동화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줘서 많이 좋아졌다는 집도 있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심플리 본다면 그냥 애들이 말이 어휘수가 많아지면서 그 상상력에 비해서는 언어가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게 과장되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고짓을 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이쁘게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는 애가 그 거짓말할 때 엄마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러니까 엄마한테 완전 주목을 끄는 건 짱이다라고 느끼면 계속 걔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짓말하면서 엄마가 관심을 갖죠.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무 애한테
좀 돌봄 부족이라든지 엄마하고 스킨십 뭐 이런 거 부족으로 좀 보시고 애하고 각별한 시간을 가지면 이게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왜 나쁜지는 연령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서 애가 책임감을 갖게 키우는 건 해야 되죠. 그게 4살이든 5살이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놓치는 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왜 엄마가 빤한 거짓말 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저거 사줘. 이러면 오늘 안 돼. 내일 사줄게. 내일. 그래놓고 내일 안 사줘. 예를 들어. 그러면 엄마는 말로 사준다 그러고 그 다음날 돼도 안 사준다.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애가 사실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엄마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는 이제 막 전화가 왔는데 엄마 바꿔달래 막 예를 들어 이러는데 엄마가 막 부엌에서 뭐 하니까 엄마 바쁘다고 그래. 바쁘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 전화 받을 수는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라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또 했다라든지 이러면 그 뻔한 거짓이지만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거짓말에 아무런 죄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되게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 엄마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가끔씩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애가 자꾸 그 얘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참 난감해요. 이래서 내가 그 한 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왜 쥐똥 조금해도 똥은 똥이거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애들이 벌써 느낌이 이상한 건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그때 한 번이었는데 2번이었는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노력하셔야 된다. 왜?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장 모델링이 엄마 아빠다.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을 이렇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 앞에서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엄마를 보고 배웠다든지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과장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죠? 거짓말 했다 그래서 다그쳐 묻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되게 뻔한 얘기 하잖아요. 우유가 있는데 이렇게 흘려졌다. 그러면 자기가 안 했다 그러죠.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엄마 왜 나만 보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제 애들이 그러면 걔밖에 없잖아요. 집에 저거 흘릴 애가. 근데 너잖아. 그러고 그렇게 빤한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그냥 넘어져서 흘렸구나.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흘린 거지. 그러면 애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거든. 그 다리가 달린 우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숙연해지면서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우유가 쏟아졌다고 하니 스스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난 생각한다. 발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멀쓱해지면서 이거는 뻔한 거짓말을 내가 한 게 됐구나. 그래서 엄마는 마치 다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 장치는 엄마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장치 중에 첫 번째가 다그쳐 묻고 너 말고 이런 짓을 할 사람 너밖에 없잖아. 도대체 너는 빤한 거짓말을 하는 너 같은 애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키워서 이렇다고 생각하니? 난 정말 너 같은 아들이 한심하고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그쳐 묻지 말고 이제 이렇게 유머 있게 그래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스스로 걸어가다가 엎질러졌구나. 그쵸? 저 방에 들어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우유가 스스로 쓰러졌다. 그런 뜻이니 뭐 이렇게 그 애가 들어도 이거는 엄마는 머리에도 눈이 있어서 다 보고 있구나. 이래서 서서히 거짓말하면 왜 나쁜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쓰셔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크는 애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지요. 저도 옛날 이제 상담 받으면은 그런 회상을 하는 애 있어요. 막 연필 갖고 신경이 하다 형 거를 훔쳐가지고 있는데 이걸 찾느라고 온 집안이 난리 치니까
이거 내 저기에서 필통에서 나오는 거 알면은 내가 도둑놈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비싼 연필을 창문 너머로 버린 적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집 지붕 위에 뜨하니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끝났죠. 그걸로 끝났지만 한 번씩 이런 거짓말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가슴 이게 썰렁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엄마가 하느냐의 태도는 너무 다그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그렇죠. 유머 있게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설적인 방법보다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애가 거짓말이 왜 나쁜지를 알게끔 하는 엄마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죠.